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가죽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가죽을 계속 샀었죠. 그런데 이미 소개했던 것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가죽이 왔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찍을 시간이 없어서 소개해 드리지 못했던 가죽도 있어요. 이 가죽 같은 경우는 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죽이 올 때마다 소개해 드릴 시간이 없어서 소개해 드리지 못했던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앱송이라고 하는 가죽이에요. 앱송이라고 하는 가죽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채널 처음으로 협찬을 받았습니다. 네, 협찬을 받아온 가죽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맨 처음, 이번에 처음 쓰는 가죽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써왔던 가죽이고요. 그 가죽을 이제 구매하는 곳 또한 제가 오랫도록 이렇게 거래를 했던 거래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죽을 이제 협찬을 받아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 좋은 가죽을 좀 나눠서, 물론 제가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좀 나눠서 이제 알려서 다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조금 있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경험자죠. 제가 이런저런 가죽들을 경험을 해보고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는데, 이 가죽은 이런 측면에서 좋다라는 식으로 조금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가죽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이 가죽은 제일 가깝게는 제가 이 가방 만들 때 썼던 가죽이에요. 네. 바로 직전이죠. 원투나인 시리즈 호보백 만들 때 썼던 이게 같은 가죽의 검은색이고요. 그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 또한 같은 검은색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저도 이 가죽은 뭐 이래저래 썼어서 이 가죽은 이렇습니다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앱송이라고 하는 가죽은 한 2004년인가? 그때 에르메스에서 처음 이렇게 선보였던 가죽이고요. 이 특유의 약간 이렇게 불규칙적인 패턴을 프레스로 찍어 눌러서 만든 소가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유의 특징 때문에 힘이 조금 있으면서도 약간 리지드, 그 스크래치나 이런 데 충분히 강한 그런 가죽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이걸 가지고 뒤집는 가방을 하기도 하지만 뒤집는 가방보다는 힘이 있고 뒤집었을 때 리스크가 적게 하기 위해서 조금 각이 져 있는 그런 가방들에 조금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뭐 대표적으로는 캘리백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스라고 하는 그런 가방도 이런 이 앱송 무늬가 찍힌 그 앱송 가죽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가죽은 베지터블 가죽이 아니라 크롬 가죽이고요. 자, 보시면은 가죽이 정말 큽니다. 네, 이게 20 몇 평 정도 될 거예요. 25, 26평 이상이 될 건데, 한 평이 이 사이즈 30cm에 30cm 이 정도가 20 몇 개가 나온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꽤나 큰 편이고요. 앱송이라고 하는 가죽 같은 경우는 뭐 에르메스에서 쓰는 그 가죽을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 그 특유의 무늬가 찍혀져 있는 것들을 앱송이라고 표현을 해서 많이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페링거라든지 아니면 뭐 하스라든지 뭐 그런 유수의 테너리들도 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찍어가지고 판매하는 곳들도 많은데, 동광LB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퀄리티나 가격이나 이런 질감이나 그런 게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도 그 페링거라고 하는 독일의 테너리, 에르메스 납품하는 그 가죽이 있는데, 노블레사 카프라고 해요. 서울 신설동에 있는 한 업체가 이제 독점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자주 썼었어요. 이것도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건 검은색이고 이거는 티크, 뭐 보통 이제 골드라고도 하기도 하는 탄색이죠. 이 가죽들도 많이 썼었는데, 그 외에 다른 국내 제작 업체에서 만든 것도 많이 써봤었어요. 그런데 가격이나 질감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동광LB께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했었어요. 제일 낫다라는 기준은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죠. 어찌됐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이죠. 어찌 보면 에르메스에 직접 납품하는 테너리가 만든 이 앱송, 이 가죽 같은 경우는 거의 평당 2만 원이 넘어요. 네. 아까 이 사이즈 보면은 이 사이즈당 2만 원이 넘어요. 진짜 비싼 가죽이거든요.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이걸 구매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동광LB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6,6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6,600원만큼의 값어치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계속 써왔었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제 오리지널 앱송, 그 LMS에 직접 납품되는 그 페링거사의 앱송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쪽에 오리지널 랩송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게 쉐입이 명확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큰 점이 이 부드러운 정도예요. 상대적으로 저 페링거사의 앱송보다는 이 동광일비 앱송이 조금 더 소프트합니다. 네, 그렇다고 힘이 아예 없진 않고요.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 저 페링거사의 앱송을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가죽 같은 경우는 프레스를 해서 만든 가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집기가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뒤집는 가방에는 그리 어울리진 않고요. 뒤집었을 때 이 눌러놓은 표면이 이렇게 주름져 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는 가방보다는 조금 각이 서 있는다든지 조금 힘이 있는 그런 스타일을 만들 때 조금 더 이제 편하실 것 같고요. 특히나 너무 말랑말랑한 가죽보다는 이렇게 살짝 힘이 있는 가죽이 소품, 작은 소품이나 그런 거 만들 때는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의 베지터블 가죽이 힘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안쪽에 토큰을 처리만 해서 만드는 것처럼 이 가죽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괜찮고요. 저도 그 직전에 계속 쓰고 있던 카드 지갑이 이 앱송을 가지고 만들었던 카드 지갑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썼어요. 계속 썼던 가죽인데 이렇게 이제 써보고 나서 아 이거 참 괜찮다라고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같은 가죽에 이제 주황색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 색깔도 괜찮고요. 어찌됐든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한 장을 사기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 이제 조금 비싼 오리지널 앱송 같은 경우는 평당 2만 원이 육박하는데 저거는 이제 평수가 조금 더 작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거의 비슷하구나. 실제로 한 장 이것과 비슷하게 나와서 저거 5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예, 제가 기억하는데 한 장을 예전에 샀던 적이 있는데 거의 50만 원이었어요. 이 한 장에서 이제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와, 쉽지 않아요, 정말. 가죽 한 장에. 그래서 이제 저는 반장만 사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동광일비 같은 경우는 반장을 팔진 않지만, 이제 평당가가 평당 6,600원입니다. 지금 이 촬영을 하는 2023년 6월 8일 기준으로 6,600원이고요. 전체 평수가 25평에서 한 30평 정도 내외니까 대충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라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광LB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부터는 무료 배송이에요. 보통은 제가 다른 이제 가죽집들도 있는데 보통 배송비가 따로 붙고 PRB도 따로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제외입니다. 우선 이렇게 했을 때 우선 배송비는 10만 원 이상부터는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한 장을 산다고 하면은 이제 무료로 저희 집에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PR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영상으로 같이 보내드리겠지만 이렇게 절반을 갈라서 한 50cm 조금 안 되는 폭으로 해서 PR을 해달라고 하면 이거는 공짜입니다. 네, 가죽을 구매한 사람한테는 공짜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다른 집이나 그 외에 이제 가죽 하는 집들에다가 이제 PR을 요청을 하면은 PR 한 번당 3,000원에서 4,000원씩 발생을 하거든요. 같은 두께로 한 장을 통으로 PR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마 서울을 갔다 와야 돼서 그때는 PR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정말 커요. 내가 개인이 혼자서 작업한다고 하면은 이 큰 사이즈를 굳이 전체 통으로 할 필요 없이 절반을 갈라서 이쪽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 첫 번째, 두께 첫 번째, 그리고 이쪽은 원 두께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내가 독학을 했을 때 제일 단점 중에 하나, 가죽을 구매할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넓은 것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같은 두께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쪽은 원래 두께예요. 원래 두께인데 원래 두께가 한 1.6에서 1.8 정도 될 거예요. 1.6, 1.7 그 정도 나오네요. 1.6에서 1.7 정도면은 이거는 그냥 안감 없이 보강 없이 조금 러프한 그런 에코백스러운 그런 토트백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인 것 같아요.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강 넣고 안감을 쓰려고 1.2에서 1.3 정도로 PR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절반을 갈라서 이만큼만 내가 원하는 두께로 PR을 하고
이만큼은 원두께로 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모로 두께별로 다양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이게 16가지 색상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 샘플 파우치 같은 경우는 공짜는 아니에요. 근데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구매를 할 때 요청을 하실 때 이걸 하나 넣어달라고 하시면 10,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가죽을 꾸준히 쓴다라고 하면은 이 파우치를 하나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000원 치고 실제로 색상을 보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거든요. 색상이 총 16가지인데 블랙, 네이비, 레드, 틸 그린, 카멜, 에토프 뭐 해가지고 하여튼 1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색상을 참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색상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내가 처음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안전빵, 조금 이제 클래식한 그런 색상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아니면 살짝 톤 다운되어 있는 색상을 추천을 드려요. 뭐 블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비, 그 다음에 카멜도 괜찮고요. 카멜, 에토프, 그리고 애땅, 뭐 기본 색깔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오이스터 머쉬룸, 이거는 완전히 흰색은 아니에요. 회색이 살짝 섞여 있는 거라서 이 정도 톤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채도가 있는 색상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오렌지도 참 괜찮고요. 핑크 뮬리, 제가 한 이 약간 베이비 핑크 느낌의 이 느낌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연보라 라벤더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스카이블루도 살짝 톤 다운돼 있어서 살짝 채도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것보다 더 쨍한 느낌이나 그런 걸 원하신다고 하면 이제 그 외에 다른 색상, 레드나 틸그린이나 아니면 비비드 블루 뭐 이런 톤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취향인지라 정답이 따로 없어요. 근데 아마 어느 거든 만들어도 참 예쁘게 나올 것 같고, 이런 이제 앱손 가죽의 제일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크래치에 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회복이 생각보다 금방 되거든요. 그리고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도 쓱 닦아버리면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재밌게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 이것 가지고 이제 간단히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 것 같은데 예, 자주 애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다면 이런 가죽을 한번 구매를 해서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구매하시려면 동강LB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가보시면 돼요. 해운대 경찰서 뒤쪽에 있는데 경남권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가보시면 할 것 같은데, 그 외의 지역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택배로 받을 수가 있는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동강LB라고 검색을 해서 거기다 댓글을 남기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장님이랑 이제 실장님 전화번호가 있는데 유튜브 제 영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놔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로 연락을 해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문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 이제 동강LB 앱송 뭐 예를 들어서 핑크 뮬리 한 장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을 절반을 갈라서 한쪽은 뭐 1.3mm 두께, 한 장은 뭐 원장 두께라든지, 아니면 한 장은 한 1.5로 해주시고 한 장은 뭐 0.7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한 장이 아니라 이 절반인 거죠. 절반은 이 두께, 절반은 내가 원하는 두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그렇게 응대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해서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앞으로도 제가 조금 가성비 있게 혹은 조금 자신감 있게 추천할 만한 그런 뭐 가죽 관련된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주저하지 않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